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FOMC 발표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스닥이 더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결과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오고 있었던 금리 인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빅 스텝으로 약 0.5%, 0.25%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계속 속도 조절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한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거는 금리 인상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 그 이유는 0.5%만 상승을 하더라도 4.5%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결과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어제 실제로 초반에 양봉이 나오면서 장을 이어가다가 FOMC 결과 발표에서 0.5%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어제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속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훈풍이 분다 이런 식의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0.5%가 상승한 지금 4.5%이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고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가 0.5% 상승이 확정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이 0.5% 상승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지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리 인상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빅스텝 기조에 실망한 나스닥이 0.76% 하락하였다. 매파 연준에 후퇴한 나스닥 0.76% 하락. 자, 금리 0.5% 인상 소식에 나스닥이 하락하였다. 자, 하지만 12월 달 초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국내 증시 확률 모두 훈풍이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강세. 그리고 곧 금리 속도 조절한다는 파월 한마디에 나스닥이 약 4.4% 상승. 이런 식의 호재들이 나왔었는데 똑같은 속도 조절. 여기서 속도 조절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0.75%에서 0.5% 상승으로 바뀔 것이다. 이거에 나스닥이 상승하였다 라고 앞서서는 이슈가 나왔다가 실제로 0.5%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맨날 호재와 뉴스 이런 것들 모두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온 오늘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내년 금리 5.1%를 전망한다. 오늘 0.5%가 인상되긴 했지만 내년 금리 5.1%를 전망한다. 자, 이제 올해가 마지막 금리 인상 발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년에 2월 2일날 다음 발표가 있는데 현재 0.5% 상승을 했지만 4.5%, 내년에 5.1%, 이제 금리 인상이 약 0.6%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여전히 금리가 높고 내년에 5.1%도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5.1%를 맥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는 또 추가적인 더 하락, 금리 인하나 아니면 또 행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바닥권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상승장이 오는지 횡보장인지 지금 현재로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내년 금리 맥스가 5.1%라고 가정을 한다면 2월 2일날 만약에 5.1% 근방으로 오르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 또 아니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든지 이런 식이 되었을 때 나스닥이 횡보를 하거나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는 현재 여전히 높다. 이 호재나 악재 이러한 이슈들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었던 하락장도 내년에는 끝나나 자, 현재 아직까지 하락을 마감했다. 상승장이 온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차트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모두 그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횡보장, 최소한 횡보장 정도는 돼줬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고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상승장 확정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 5.1%까지 상승을 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최소한 행보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장이 끝나면 저는 아마 횡보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5.1%의 금리를 찍고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선 나스닥의 큰 상승 이후, 하락장 이후 횡보를 몇 년 동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횡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떨어질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차트를 보고 박스권의 아래 구간에서 매수. 아직까지 박스권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것보다 박스권이 확정이 된 이후 하방에서,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응 방법은 중장기적인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장기간 홀딩, 나는 장기 투자야, 이 방법 말고 어느 정도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아래 구간에서 매수, 위쪽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스윙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응 방법은 관망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다시 상승장이 오면, 코로나 상승장처럼 현재는 그러한 상승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금리가 내려간 이후 현금을 모아가다가 그 금리가 낮아진 그 틈에 매수를 해서 상승장 때 수익을 많이 낸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은 언제 오를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이 상승장이 올지 모른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냥 홀딩.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앞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나 스윙 투자와 다르게 이 그냥 홀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후 대폭락,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양방향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 하단 지지선이 여전히 남아있고 어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지지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만약에 오늘 양봉이 나오거나 다음 주에 주봉이 양봉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에서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주봉이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5주선, 10주선, 20주선, 30주선이 모두 수렴해 가고 있다. 그리고 주봉이 5주선, 10주선 모두 위에 있다.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0.5% 인상하긴 했지만 오늘은 금리 인상으로 하락하였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지만 만약에 오늘 양봉을 추가적으로 이어간다면 파월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했다. 그래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슈도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양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확정이 된 이후 다음 주 주봉 양봉이라든지 추가적인 양봉, 그런 무브들이 있었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런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차트 공부가 필수입니다. 대응 방법 중 1, 2번을 하려면 차트 공부가 필수이고, 매도 판단은 저는 항상 기술적 분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필수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도 이 차트에 대한 공부는 저는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하락장일 때, 하락장 중에 단기적인 반등이나 하락장 중 횡보장일 때는 저는 바닥이 나온 개별주를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나 안정성이 있어서 훨씬 더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제가 계좌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락장 속에서 힘들고 또 저에 대한 믿음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익을 낸 것들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은 코인이고 오른쪽은 개별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멤버십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괜찮은 것들 저도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개별주의 경우 약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어제 나스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6%나 상승을 하면서 역시 차트상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왼쪽은 또 코인인데 약 72%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5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고, 이 코인 또한 멤버십 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오신 것 중에서 제가 같이 이야기해보고 제가 차트를 판단해서 더 괜찮은 것들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좌 공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 보고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확신이나 차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또 홍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매우 싫어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이제는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또 더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멤버십에 올라가겠고, 현재는 멤버십에 거의 끝까지 저의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실어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000원짜리 멤버십은 그냥 생방송 때 질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를 다 마치신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하라고 놔둔 멤버십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6만원부터입니다.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외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정도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요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영상들에서 계속 금리 발표 후 주가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현재 역시 양방향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무조건 하락, 무조건 상승이 아니고 행보장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년에 5.1%대에서 금리가 마감이 된다면 내년 중후반에는 충분히 상승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개별주들은 상승하는 개별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개별주들이나 이러한 것들로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